자, 녹화 버튼을 안 누른 관계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알아서들 공부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앞에 이제 원의 정의, 원의 방정식은 이제 스스로 공부하시고요. 바로 이제 106페이지의 35번부터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특강 했을 때도 열심히 다 이제 하고 났더니 나중에 보니까 녹화 안 됐네.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자, 35번 원 x-3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6의 제곱의 이제 중심이 직선 y 콜 2x-3 위에 있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 때 a 플러스 r. 뭐 중심하고 이제 반지름 길이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중심이 뭐다? x-3이 0이 되는 값 3, y-a가 0이 되는 값 a네요. 중심이 3,a인 거야.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 위에 있냐면 직선 y는 이퀄 2x-3 위에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대입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a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a는 이퀄 3이 6-3이 되니까 a는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반지름은 우변이 6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6이 되는 거네. 그래서 a 플러스 r의 값은 6 플러스 3 해서 이제 9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개념, 문제보다는 지금 이제 개념 좀 설명할 게 많으니까 좀 빨리 진행할게요. 문제를 다 풀어보기보다는. 38번. 중심이 직선 y는 이퀄 x 위에 있고, 그러니까 y는 이퀄 x 위에 중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을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이퀄 r 제곱 이렇게 이제 놓는데, 그러면 이제 중심이 a, b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심이 y 이퀄 x 위에 있다면은 이 둘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거지. 왜냐면은 중심을 대입을 해보면은 b는 이퀄 a가 되는 거니까 두 문자를 그냥 하나로 통일시켜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이퀄 r제곱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자, 그리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 자, 그러면 사실 이 식이 지금 미지수가 두 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심의 좌표가 a,a가 되니까 중심 좌표 아직 모르고 반지름도 아직 모르는 상태야.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면은 식도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두 점을 지난다라는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4,0하고 그 다음에 3,-2를 지난다. 자, 그러면은 뭐 별 수 없이 대입을 해서 이제 풀어야 되겠네. 그래서 우선 0이 들어가 있는 거부터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좀 얘를 대입하면 좀 더 간단해지기 때문에 4,0을 대입해 보면은 x에다가 4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면은 4-a의 제곱. 그 다음에 y에다가 0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은 0 넣으면 이제 플러스 a 제곱 이퀄 r 제곱이 나오고 별로 간단하지가 않네요. 그 다음에 3,-2를 대입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3 넣으면은 3-a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이퀄 r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미지수가 두 개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를 소거하기 위해서 변변 빼볼게요. 그러면은 r제곱이 지워지지? r제곱이 지워지고, 아니, 뭐 그냥 이제 둘을 같다라고 놓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립방정식 풀 때 a와 b를 같다라고 놓고 푸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등치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소개가 안 돼 있어. 옛날에는 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아는 게 뭐가 있지?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가감법하고 대입법 이런 이름은 배웠잖아. 그런데 이제 옛날 등치법도 있다라고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새 책에는 소개가 안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방법도 많이 써요. 얘와 얘를 같다고 놓고 이제 연립해서 푸는 방법. 그래서 이제 이 좌변도 r제곱이고 요변 얘도 이제 r제곱이니까 둘을 똑같게 놔버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a제곱 두 개 있죠? 요것도 전기에 보면은 a제곱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a제곱들은 다 지워지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여기 4-a를 제곱했을 때 4, 4, 16-2, 4, 8a 좌변엔 요것만 남고 우변에 요거 전개하면은 여기 3, 3은 9-6a 여기는 9-2, 3은 6a 그 다음에 여기는 2는 4 플러스 4a
4 플러스 4a 요것만 남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a에 관한 1차식 나왔으니까 a 값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16 마이너스 8a는 우변에 13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그럼 이거 이쪽에 넘겨주면은 6a는 넘기면은 3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가 2분의 1이 나오네. 자, 그래서 이제 a가 2분의 1이 나오면은 자, 뭐를 구하는 거냐면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r도 필요 없고 이 r 제곱값만 구하면 돼요. r 제곱값만 구하면 거기다 파이 곱하면은 그냥 이제 원의 넓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선은 a 값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r 제곱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r 제곱은 4 마이너스 지금 a가 2분의 1이니까 요거 이제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즉 4분의 1이 되겠네요. 요거 이제 2분의 4는 2분의 8이지 1 빼면은 2분의 7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죠? 4분의 77에 49 플러스이니까 4분의 50이 되는 거네. 4분의 50이면은 약분하면 2분의 25가 되는 거지. 자, 이게 뭐다? 이게 이제 r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원의 넓이 s는 파이 r제곱이니까 2분의 25, r제곱이 2분의 25니까 2분의 25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돼요. 자, 여기서 조금 뭐 느낌이 좀 오는 거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원을 그냥 이제 그 도형 자체 성질, 우리가 도형 자체 성질로만 이제 기하를 나누는 걸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좌표 평면에다 올려서 방정식으로 하는 거를 이게 이제 해석 기하학 또는 저기 누구야? 그 사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이제 여기 파리 때문에 좌표 평면 데카르트 기하학 데카르트가 이제 좌표 평면을 만들면서 그 해석 기하학을 이제 만든 거라서 이제 데카르트 기하학이다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얘가 이 원의 방정식은 자 여기도 제곱이고 여기도 제곱이야. 그러니까 기본 최소 2차식은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어때요? 복잡하지 되게 상당히 이제 그 식을 풀어가는 과정이 복잡해. 지금 이거 우리 연립을 하더라도 보통 뭐 1차식과 1차식을 연립하는 거하고 좀 틀리죠. 지금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다행히 딱 뭐 둘을 빼거나 등치를 시켰을 때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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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이렇게 다 날라갔기 때문에 그나마 좀 간단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 원의 방정식 파트는 기본적으로 식으로 풀으려고 했을 때 식이 복잡하다라는 거.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식도 끝까지 이제 풀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우리 이제 원의 방정식 구하는 것들을 이제 쭉 할 텐데, 좀 이제 그 원이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특징들을 이용해서 좀 원의 방정식을 이제 딱 정형화된 형태 또는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예요. 자, 원이 이제 좌표축에 접하는 경우.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x축이 있는데 원이 이렇게 생겼어. x축에서 딱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를 이용하는 건 결국은 원의 중심이나 반지름을 좀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중심인 a, b가 있는데 그럼 이제 반지름이 뭐가 될까요? 자, 반지름은 원 위에 이 중심하고 원이 아무 점이나 이제 연결시키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점이 이 접점이지. 그래서 원의 중심하고 선에 접하는 선에 그 접점을 이렇게 이으면은 항상 뭐가 된다? 직각이 된다는 거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배웠잖아요. 원의 성질하면서 이제 배웠지. 그래서 이게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반지름 R이 지금 뭐와 같은 거야? 이 점의 Y좌표와 같은 거지. Y좌표 B와 같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R을 대신에 이제 B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 그래서
요 원의 방정식을 나타낼 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되면서 이 반지름 r이 곧 b와 같으니까 얘를 이제 b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b와 r이 같기 때문에 b를 r로 바꾸면 안 됩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은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b라는 좌표가 양수값이지만은 x축 아래에서 이렇게 이제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b라는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지. 그런데 r은 반지름이니까 항상 양수잖아. r은 항상 0보다 큰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이제 세우는 게 좋아. 어차피 여기는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b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지. 자, 그래서 x축에 접하는 경우에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놓고 문제를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은 그나마 미지수가 a, b, r이라는 세 개의 미지수가 있었던 게 두 개로 줄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비슷해요. y축에 접하는 경우. y축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y축이 있는데 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했어요. 그러면서 원의 중심이 지금 a, b야. 그럼 원의 중심하고 이 접점을 이렇게 이으면은 여기가 수직이 되면서 또 이게 뭐다? 여기가 반지름 r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r이 뭐하고 같아요? a하고 같은 거야? b하고 같은 거야? 반지름 r이 요 점에 x좌표인 a와 같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자, a하고 r하고 같게 되기 때문에 방정식을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이퀄 a는 즉 r제곱 이렇게 이제 놓으면 돼요. r제곱이 곧 a와 같으니까 얘를 a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미지수 하나 줄여주는 거야, 결국은. 그게 대단한 건 아니고 미지수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축에, 좌표축에 접한다는 걸 이용해서. 그 여기 이제 책이 안 나왔는데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원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야. x축에도 접해 있고 y축에도 접해 있어. 그러면은 이 중심을 a, b라고 하면은 자, 우선은 a, b에서 a하고 b가 어떻게 된다? 지금 이제 요거 일사분면으로 이제 가정을 해보면요. a, b 둘 다 양수면서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해 보면은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이것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니까 a도 요 x좌표의 요 길이 a도 반지름과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y좌표 요 높이인 b 이게 이제 b인데 이것도 r과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거지. 이제 미지수를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문자를 뭐 a로 통일을 할까요? a로 통일하면은 x-a의 제곱 플러스 어차피 a하고 b도 같아지는 거지. a하고 b도 같아지기 때문에 y-a의 제곱은 이퀄 a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문자를 뭐 a로 통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r로 할 수도 있어요. r로 하게 되면은 대신에 이제 좀 주의할 게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마이너스 할 거냐 플러스로 할 거냐 그걸 좀 조심해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게 1사분면에 원의 중심이 1사분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심이 모두 이제 플러스 값이지만은 만약에 자 2사분면에 이렇게 해서 접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중심이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맞불이잖아. 그러면은 이걸 내가 이제 반지름을 그냥 이제 반지름 r로 그냥 통일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x 플러스 r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r의 제곱은 이퀄 r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 왜냐하면은 그럼 이때는 이 중심이 x 좌표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r이라고 쓰고 y 좌표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r, r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3, 4분면에 이렇게 접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 중심이 둘 다 음수지. 뿔뿔 마뿔 마마니까 마이너스니까 그럼 중심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중심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면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이퀄 r제곱. 이렇게 놓게 되면은 자, 미지수가 하나로 이제 이렇게 통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 4분면에 이렇게 이제 접하는 경우에는 중심이 얼마입니까? 플러스 r,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이퀄 r제곱. 이렇게 이제 써주면은 편리하게 이제 식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문제를 보시면은 (39번) 중심이 마이너스 4,3이면서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래서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가면 자꾸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이게 결국은 방정식이긴 하지만 원의 방정식이긴 하지만은 결국 이제 우리가 기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도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돼. 근데 이제 원이 조금 다른 것보다 그리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선생님도 그래요. 원이 이제 칠판에다가 원 그릴 때가 좀 다른 도형들보다는 좀 쉽지가 않아. 그렇지만 이제 자꾸 그려본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중심이 마이너스 4,3이면은 대략 마이너스 4,3 이 정도. 여기가 지금 중심이란 얘기네. 그런데 이제 y축에 접해요. 이제 y축에 접하면은 자, y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반지름이 뭐와 같게 되냐 하면은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가 지금 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원이 되겠네요. 그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4,3이고 마이너스 4, 잠깐만. 이상하게 그렸네. 마이너스 4,3이면은 y축이 4,3 그러면은 y축에 접하니까 지금 반지름이 x와 같고 요게 4가 되고 뭐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갑자기 정신이 시하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x축이 한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y좌표가 3이니까 뭐 이런쯤에 이제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심이 이제 x축에서부터 높이가 지금 3이 되는 거고요. 이만큼이 3이고 그리고 y축에서 떨어진 만큼이 지금 이제 4만큼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4니까 그래서 이제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이 반지름이 뭐와 똑같아지냐 하면은 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똑같아지는 거야. 이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4니까 반지름은 r은 이제 4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은 그럼 x 플러스 4의 제곱 마인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하면서 반지름이 얘하고 이제 같으니까 그러니까 y축에 접하면은 x좌표의 절대값과 같은 거예요. 반대로 x축에 접하면은 반지름은 y좌표의 절대값과 같은 거지. 그래서 x좌표 중심의 x좌표의 이제 절대값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래서 4, 4, 16 이렇게 되겠네. 개념 설명은 없지만 문제는 있잖아요. 41번을 보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가 나오지. 처음 1,2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반지름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단 원의 중심은 1,4분면 위에 있다. 자, 1,2를 지난데요. 이게 중심은 아니지. 1,2를 지난다는 거는 이게 원의 중심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지금 1,2는 1이 이 정도 있고 2가 한 이 정도 있어. 요런 점을 지난대. 그럼 이제 이 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원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 뭐 가령
이런 원 하나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하는, 대략 그려본다면 이런 식의 접하는 거지. 이런 원이 하나가 있고, 요게 끝일까요? 또 어떤 원이 있냐면은, 생각을 이제 잘 해야 돼. 자, 이 점을 지나면서 또 원의 이 x축, y축에 접한다는 거 좀 더 크게 그려볼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크게 접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원이 좀 찌그러졌지?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원이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원 두 개가 있다라고 힌트를 준 건데, 원 두 개가 있다라는 힌트를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스스로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의 중심이 일사분면에 있는 뭐 이런 중심 이렇게 이게 있겠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두 원의 반지름 길이의 합을 구하라. 두 원의 반지름을 다 구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내가 이제 이 점을 중심을 뭐라고 둘 수 있냐면 얘를 이제 r,r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지. 왜냐면 이제 중심에서 이렇게 이제 x축, y축에 이렇게 수직선을 내리면은 이게 이제 정사각형이 되면서 한 변의 길이가 다 r이잖아요. 그래서 중심도 r,r이고 반지름도 r인 상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일사분면이니까 뭐 부호를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 바꿀 필요가 없지. 그래서 바로 원의 방정식이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이퀄 r제곱,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방정식이 어디를 지난다?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하고, 그러면 1-r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에다가 2를 대입하면 2-r의 제곱은 이퀄 r제곱. 그러면 r에 대관한 2차식이 만들어졌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좌변에는 r제곱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우변에 r제곱 하나가 있으니까 r제곱, r제곱 하나가 지워져요. r제곱하고 r제곱이 하나가 지워질 테고, 요거 이제 제곱하면은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r제곱 다음 지워진 다음에 마이너스 4r 플러스 4가 되네. 이퀄 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정리하면은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 이퀄 0이 되니까, 자, 이걸 만족시키는 r값은 인수분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인수분해 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인수분해를 직접 하면 두 개의 r값을 다 구할 수가 있지. 인수분해 보면 이제 r-5 곱하기 r-1 이퀄 0이 되니까 r이 1하고 5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 작은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지름이 지금 1인 상황이란 얘기야. 그리고 요 큰 원 같은 경우에는 요 반지름이 얼마다? 5가 되는 그런 경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은 얼마입니까? 6이 되는 거죠. 정답은 6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걸 인수분해 안 하고도 그냥 이 식을 보면 바로 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요 두 원의 이제 반지름이라는 거는 결국은 요 식을 만족시키는 r에 관한 2차식을 만족시키는 요 r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방정식에서 내가 풀었을 때 R1, R2 이렇게 이제 두 개의 R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은 그 두 반지름의 합이라는 거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같은 거지. 그럼 근각의소 관계에서 딱 봤을 때 바로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요거잖아, 요거. 6. 두 근의 곱은 5고, 두 근의 곱은 1분의 5고, 두 근의 합은 1분의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요 아래 개수인 마이너스 6이니까 이제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직접 인수분해하지 않더라도 식만 보면은 바로 이제 두 근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만은 만약 인수분해하기가 되게 좀 까다로운 그런 방정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이제 근각계수 관계를 활용해서 앞에 개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그냥 6이 답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유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오늘은 이제 칼퇴한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딱 칼퇴한 이랬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요 원이 좀 공부할 것도 많고 어려워요, 꽤. 그러니까 이제 도형일방 정식을 가장 어려워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원 때문에 그런 거야. 이제 그 사실 뭐 직선의 방정식 이런 쪽은 물론 뭐 거기도 어렵게 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어렵지. 그리고 사실 직선의 방정식이야 1차 함수 하면서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이 원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식도 복잡하고 또 되게 어렵게 문제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자, 이쪽을 또 많이 공부를 해놔야 돼요. 자, 우리가 그 어떤 원이 뭐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이퀄 4다 이런 걸 해볼게요.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2인 원인데 자, 이게 이제 결국 보면 x와 y에 관한 2차 식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전개를 해봅니다. 전개해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이퀄 4 이렇게 나와서 자, 요거 이제 적당히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 여기가 y네 4y는 이퀄 그 다음에 2를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네. 말이 안 되는군요. 이거는 지금 성립할 수 없는 원인가 보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예를 들지 말고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y에 가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by는 이퀄 0이다. by 플러스 c 이퀄 0이다. 뭐 이런 이제 식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거를 이제 원의 일반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그냥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y는 이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뭐 y절편 외에 별로 알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보통 요거를 꼭지점과 좌측축을 알 수 있도록 a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즉 표준형으로 바꾸지 2차 함수에서도 일반형 표준형이 있듯이 원의 방정식에서도 일반형 표준형이 있는데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를 일반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일반형을 그러면은 우리는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어요. 이걸 딱 봤을 때 중심이 뭔지 전혀 안 보이죠. 반지름도 전혀 보이지가 않지. 그래서 표준형으로 고쳐야 원에서 가장 핵심인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고쳐 보면은 자, x제곱에다가 플러스 ax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완전 제곱꼴로 이제 고쳐줘야 돼요. 이제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것은 뭐 x 플러스 y 뭐 a의 제곱 이런 형태로 x에 관한 완전 제곱 형태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자면은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지. x 앞에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면은 절반이면은 2분의 a고 제곱하면은 4분의 a 제곱. 요게 이제 필요해요. 그리고 도로 빼주고 그럼 마찬가지로 y제곱 플러스 by 이 부분도 y제곱 플러스 by 부분도 y 앞에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플러스 4분의 b제곱을 해주고 도로 빼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c 이퀄 0 이런 게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뭐의 제곱이 되냐면은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 되겠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계산이 안 된 부분들 마이너스 4분의 a제곱과 마이너스 4분의 b제곱과 요 c는 우변으로 다 넘길 수가 있어. 그래서 다 넘겨주시면은 우변에 지금 4분의 a제곱 플러스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c 이런 게 남게 되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이제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뭐예요? 이게 r제곱이잖아. 이게 r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r제곱이면은 r은 뭐가 되냐면은 여기 루트를 씌워야 되지. 루트에 자 여기를 분모를 4로 좀 정리해 보면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요 일반형에서는 이게 이제 원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대충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식을 쓰다 보면은 뭔가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요 우변의 값이 우변에 지금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고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웠을 때 반지름이 나오게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원이라는 거는 원의 방정식은 또 우리가 이제 쓰는 이제 좌표 평면에서 이제 도형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은 다 실수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가 아닌 게 뭐다? 허수잖아. 근데 그 허수는 대소관계 자체를 이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다 나타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 허수를 좀 시각화해서 나타내고자 한다면은 복소 평면이라는 좀 별도의 특유한 이제 그런 이제 평면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이제 도형을 다룬다는 거는 전부 다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요거 이 반지름도 당연히 실수가 돼야 되는 건데, 루트 안의 값이 실수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조건이 뭐야? 요 루트 안에 속에 들어있는 이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만약에 이 r을 구했는데 r이 루트 마이너스 3이에요. 이거 도대체 뭐지?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0보다 작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실수면 이제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r이 0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건 또 말이 돼요? 원이 있는데 원의 반지름이 0이다? 그럼 뭐야? 그냥 하나의 점이지, 점. 원이라는 저기 늦게 온 친구들도 놓쳤겠지만 원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은 어떤 한 정점, 고정된 점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점들의 자치, 어떤 이 조건을 일정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 점들이 이제 지나간 이제 자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발자취, 뭐 이제 그 자취들을 식으로 나타낸 걸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취의 방정식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원의 방정식이야. 자취의 방정식이란 말이 좀 생소할 테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뭐 x, y 그리고 어떤 점 사이에 어떤 이제 일정한 관계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방정식을 세우면은 그냥 그 자체가 그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는 다른 말로 그 도형의 자체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원의 어떤 정점 A, B라는 점에서 거리가 일정하게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점들의 집합. 그게 이제 원의 정의가 되는 거고, 그걸 식으로 세워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이퀄 r제곱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왜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 이제 대부분 놓쳤으니까 지금 영상에서도 잘렸고. 자, 이게 왜 이런 성질을 가지면은 왜 아까 그 원의 방정식이 나오냐 하면은, 자, 원의 정의 자체가 정점에서 거리가 일정하게, 자, 이 점을 이제 x, y라고 할게요. 그럼 요 거리가 지금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뭐로 일정하냐면 반지름 r로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배웠으니까, 거리 공식이 뭐냐면은 루트의 x 값의 차이의 제곱, x-a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 값의 차이의 제곱인 y-b의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거리인데 이게 뭐로 일정하다? r로 일정하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루트가 들어갔으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봐. 양변 제곱하면은 딱 아까 얘기했었던 x제곱,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이퀄 우변에 r도 제곱하니까 r제곱이라는 요런 이제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점에서 r만큼 거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r이 0이 돼버리면 뭐야? 이 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한 점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원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원이 성립하려면은 여기서 요 값. 그래서 뭐 분모인 4는 뭐 당연히 0보다 큰 값이니까 분자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요게 0보다 크면은 원이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외우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문제에서 당연히 이제 만약에
일반형으로 문제가 주어졌더라도 주어지면 이제 숫자가 이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이렇게 원의 표준형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돼요. 바꾸는 것만 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다 판단할 수 있어. 요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된다. 뭐 이걸 이제 외우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거기 43번 한번 이걸 가지고 나타내 봅시다. 43번을 표준형으로 고쳐보면서 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43번 보시면은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y 마이너스 6 이퀄 0 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일단 이제 이 식 자체가 이제 원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의 일반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원이다라는 걸 안 알려줄 수도 있어. 그럼 때는 우리가 식의 형태만 보고서도 아, 이거 원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원의 일반형,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 지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었었잖아요. 그럼 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x제곱과 y제곱 이게 x제곱과 y제곱의 계수가 똑같아. x제곱 이걸 정리가 됐는데 여기는 2x제곱이고 플러스 얼마고 그 다음에 뭐 3y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원이 아니에요. 무조건 x제곱과 y제곱의 계수가 똑같아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없습니까? 이 식에는 자, xy 항이 없지. 보면은 x제곱 플러스 ax, y제곱 플러스 by니까 뭐 여기 안에 뭐 2xy 뭐 이런 거 식이 없잖아요. 이게 있으면 또 원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2x제곱 플러스 얼마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얼마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일반형을 보니까 x제곱 앞에 계수가 1이고 y제곱 앞에도 계수가 1이니까 이거는 원이 아니지 않나? 하면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러면은 양면을 다 2로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2로 나눠서 x제곱 앞에 계수 1, y제곱 앞에 계수 1 이렇게 이제 맞춰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계수가 서로 달라 이것처럼 2x제곱, 3y제곱 이렇게 달라버리면은 뭐 2로 나눠도 그렇고 3으로 나눠도 그렇고 x제곱 앞에 계수가 똑같이 1이 되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일반형 꼴에 나왔을 때 이게 딱 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x제곱과 y제곱 앞에 계수가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없어야 돼. 2xy, 뭐 xy 항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어진 방정식은 자, x제곱 앞에 계수 1이고 y제곱 앞에 계수 1이고 둘 다 똑같으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둘 다 x제곱 y제곱이 또 있어야 되죠. 만약 식이 이렇게 생겼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6y 마이너스 6 이퀄 0 이러면은 x제곱은 있는데 y제곱이 없잖아요. 이래도 원이 아닌 거지. 이것도 원이 아닌 거예요. x와 y에 관한 2차식 형태로 나타내지되 x제곱과 y제곱의 계수가 똑같아야 되고 xy항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형태를 딱 맞추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표준형으로 고친다는 거는 자, x에 관한 완전제곱 형태, y에 관한 완전제곱 형태로 이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이렇게 써봅시다. 마이너스 6 이퀄 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를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주기 위해서는 x 앞에 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우리 이참수의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꾸는 경우도 이제 비슷한 과정을 많이 거치잖아요.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다 1을 더해주고 빼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또 y제곱 플러스 6y에다가도 완전제곱으로 고치려면은 자, 여기에는 뭐를 더해야 되겠어요? 얼마가 더해져야 돼? 얼마가 더해져야 되지? 여기까지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려면은 9가 더해지면 되겠지? y의 계수의 절반인 3의 제곱인 9. 그러면 더해주고 빼주고 빼기 6 이퀄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x-1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 계산 안 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은 더하면서 넘겨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6이잖아. 우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16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의 중심은 얼마다? 1, 마이너스 3이 되고, 반지름 R은 16은 4의 제곱이니까 4가 되는 거예요. R은 4가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합시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다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마이너스 6 이퀄 0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내가 이제 1을 더하고 빼고 했는데 어차피 이 마이너스 1은 우변으로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보는 순간 여러분 바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이것도 이제 이차함수에서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꿀 때도 빨리 하는 방법과 같은 거지. 어차피 뒤에 1이 더해져야 되니까 요 x의 개수의 절반이 바로 이 숫자로 나오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의 절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테고, 그러면서 우변에 얼마를 써주냐면은 1을 써줘요. 이 1이 뭐다? 1제곱. 여기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했을 텐데 이 마이너스 1은 어차피 우변으로 넘어갈 거잖아. 그래서 자, 좌변, 우변을 쌤쌤으로 만들어주려면 지금 여기가 x-1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 숫자에 없었던 플러스 1을 더해주는데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주면은 그러면 쌤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상복구 시키는 방법을 더해주고 빼주고가 아니라 양변에 똑같이 일식을 더해버리는 거야. 양변이 똑같이 1을 더하면서 그러면서 여기는 x-1의 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6y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9가 필요하잖아. 그럼 9를 더하되 양변에 똑같이 9를 더하는 거예요. 양변에 똑같이 9를 더하게 되면 여기는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 우변에 9가 생겨버렸네. 양변에 똑같이 9, 9 이렇게 더했으니까. 그리고 계산 안 된 마이너스 6이 있잖아. 얘가 우변으로 넘어가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6 이렇게 더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좌변이 빨리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r제곱은 얘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6이 되니까 아래 값이 4다. 이렇게. 자, 여러분 연습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합니다. 언제 이제 이렇게 좌변에서 더해주고 빼주고 더해주고 빼주고 언제 이러고 있어? 딱 보는 순간 x제곱 마이너스 2x면 바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y제곱 플러스 6y면 바로 y 플러스 3의 제곱이나 바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변에다가 숫자들 1과 9를 더하면서 고정을 해주는 거야.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요 원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는 상황은 무수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많이 연습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지금까지 2페이지 했네요. 원이 이제 설명할 게 많아서 그래. 끝내도 12시에 가요. 12시 가게 해줄게요. 그래서 근데 사실 남은 것도 얼마 안 남았어. 지금까지 한 것도 2페이지지만은 사실 남은 것도 3페이지만 하면 돼요. 평행이동은 뭐 지금 할 필요 없고 원만 하면 되니까 하나 둘 3페이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컨디션이 쌩쌩한 것 같아서 쉬는 시간 없이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은 자 계속하고 50분에 끝낼까요? 그래요. 50분에 끝내주면은 계속하고 50분에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최대한 선생님이 공약을 지키도록 노력할게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이참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뭐가 있어요?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간단히 말하면 안 만난다, 만난다지. 그런데 그 만나는 경우가 접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원도 마찬가지야. 원이 있는데 원 바깥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안 만나는 경우고, 만나긴 만났는데 이렇게 살짝 스치면서 지나가는 이런 걸 우리가 접한다고 하는 거잖아.
이게 접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참수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 뭐 y는 이퀄 2x제곱 플러스 3이라는 이 참수가 있고 뭐 y는 이퀄 뭐 x 플러스 1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둘을 연립해가지고 판별식 쓰잖아요. 지금도 이것도 똑같아. 그래서 둘을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을 썼더니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점이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라면은 접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허근이 나온다.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좌표평면, 실수로만 나타내지는 좌표평면에서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점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교점은 그러니까 허근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야. 좌표평면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 그런데 하나의 방법이 더 있어. 그 방법을 여러분들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지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복잡해서 판별식을 쓰면은. 그럼 이제 왜 복잡한지를 이제 납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아래에 45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왜 판별식을 쓰면 원에서는 되게 복잡해지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원은 기본적으로 2차식으로 나오잖아. x 마이너스 얼마의 제곱, y 마이너스 얼마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다가 직선을 대입해서 전개하는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2차식을 풀어줘야 돼요. 식이 되게 복잡해진단 말이야. 지금 이제 1번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1번은 판별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5가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y는 이퀄 1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판별식 쓸 때는 사실 그림 안 그리도 풀 수가 있거든요. 둘을 이제 연립해서 이제 판별식을 써보자면은 여기서 자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좀 복잡하네.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는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x 분수가 나오게 되니까 x에 대해서 정리를 합시다. 즉 여기는 x는 이퀄 마이너스 2y 플러스 1로 이렇게 한 다음에 x를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판별식을 쓸 때는 이게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되든 y에 대한 식으로 가든 뭐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x제곱 자리에다가 얘를 이제 대입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퀄 5가 되면서 자 이거 전개하면은 자 여기 4y제곱 y제곱 돼서 이제 5y제곱이 되고요. 5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인데 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이퀄 0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판별식을 쓰되 4분의 1을 쓰면 되겠네. y 앞에 계수가 지금 짝수니까 요 2로 나눠주면 여기가 2가 되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c 해보면은 b제곱 2는 4 마이너스 ac 그럼 5, 4, 20이 되니까 이 값이 24가 나오지. 그럼 이게 24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무슨 수다? 양수라는 게 중요한 거지. 판별식을 썼더니 양수가 나왔다는 거는 이게 무슨 상황이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 즉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중심이 0,0이니까 원점이고 반지름이 얼마야? 5니까 루트 5, 반지름이 루트 5예요. r제곱이 5면은 반지름은 루트 5가 되는 거지. 이게 r이 5 있는 건 맞죠? 그치? 그러면 이제 이런 원인 거야. 여기에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5, 중심은 0,0. 그러면서 이게 반지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뭐 대략 이런 원이네요.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이제 직선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얘는 뭐 어차피 지금 미지수도 없고 그리고 중심이 0,0이라서 식이 좀 간단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막 x-5의 제곱 플러스 뭐 y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 이퀄 16 뭐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런 거에다가 직선을 또 대입해 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또 판별식 쓰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해져. 그런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풀어봐야 실감을 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라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판별식보다 더 원의 본질에 가까운 본질적인 이제 정의에 가까운 그런 이제 풀이야. 자, 여기 이렇게 원이 있어요.
중심이 A, B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우선은 직선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요. 그리고 접하는 경우 이렇게 접하고 그 다음에 두 점에서 지나고. 일단 이제 접하는 경우를 먼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접하면은 원의 중심이 있고 이 접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반지름과 같지. 이게 이 얘기한 게 다야 지금. 벌써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원의 중심하고 지금 어디 이 접점을 연결했다는 게 지금 이 직선이 원에 접하는 요런 이제 위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 자체가 이제 반지름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했다는 게 이제 원의 중심과 이 직선과의 거리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지금 뭐와 뭐가 같은 거야? 중심과 중심이라는 건 하나의 점이잖아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와 같다? 반지름과 같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중심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더니 그게 반지름과 같으면은 이거는 어떤 상황이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접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위치 관계가 접한다라고 이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접하냐, 안 만나냐, 두 점에서 만나냐, 그거 이제 판단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위치 관계를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런 경우는 이제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해봅시다. 두 번째는 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는데 그거하고 이제 반지름을 비교를 해봐요. 자, 2번 상황은 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라는 건 이렇게 이제 수직선을 내리는 거지.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거리 D가 되는 건데, 자, D가 더 커요? R이 더 커요? 반지름이 더 커?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더 커? 당연히 이 거리 D가 더 크잖아. 원과 만나지 않는, 즉 원에서 이렇게 직선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R보다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이렇게 커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보고 반지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더 크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위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원과 직선이 안 만난다라는 경우인 거지. 안 만난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이제 생각해야 돼, 머릿속으로.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는데, 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이 경우, 원이 이렇게 직선이 원을 관통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수직선 그으면은 달랑 요 길이가 되는 거잖아. 이만큼 길이가 거리 D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반지름보다도 더 짧지. 그래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하고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반지름보다 이렇게 작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이제 어떤 위치 관계를 판단해야 됐을 때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를 해봤더니 반지름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 경우이구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즉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인 거지.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고 얘는 접하는 경우는 중근을 가지는 거고 안 만난 경우는 이제 안 만나니까 뭐 근이 없다 또는 이제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방법을 쓴다?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판별식 쓰지 말고 이 방법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45번 푸는데 내가 1번은 판별식으로 풀었단 말이야. 그 2번 한번 봐봅시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예요. 그럼 이제 요거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네. 그 다음에 이제 y는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중심이 0,0이고 자, 우리는 뭐를 비교를 하는 거다?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거하고 반지름을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 지난 시간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얘를 일단 일반형으로 고쳐야 되지. 다 좌변으로 넘겨요.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6 이퀄 0이 되고, 그거하고 0,0 사이의 거리야. 자, 거리 공식 t는 하이리가 불러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자, 그냥 바로 쓰면은 여러분 또 헷갈릴까봐. 자, 한 번만 보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고, 이거하고 뭐 어떤 점 x1, y1이라는 점이 있으면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일단 루트에다가 x 앞의 계수, y 앞의 계수의 제곱이에요.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그 다음에 절대값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요 x와 y 자리에다가 x1과 y1이라는 요 좌표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게 되지. 막상 숫자로 이렇게 나오면은 해보면은 이렇게 보기만큼 복잡하지 않아요. 자, 분모는 뭐가 된다? x 앞의 계수인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분모가 2가 되네.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에다가 절대값에다가 자, xy에다가 그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 점의 좌표를 대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00 대입하고 나면 뭐만 남아? 마이너스 6만 남잖아. 분자가 절대값 마이너스 6이 되네.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얼마야? 그러면은 3루트 3이 되네요. 3루트 2가 되지? 2분의 루트 2분의 1이 2분의 루트 2니까 3루트 2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3루트 2고, 이거하고 뭐를 비교한다? 반지름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지름이 얼마냐면 지금 3이잖아. 반지름은 3이야. 뭐가 더 커요? 이게 더 크지?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 거리가 더 크다는 얘기는 직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거리가 더 클 거 아니에요. 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선을 내서 이 거리를 봤더니 이게 반지름 말보다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 안 만나는 경우네. 자, 그래서 이제 이 2번에서는 원과 직선이 안 만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판단할 거예요. 딱 하나만 더 해볼게요. 46번. 쉬운 걸로. 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5와 직선 y는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k가 한 점에서 만날 때 상수 k 값을 구하라. 단 k는 양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걸 이제 y를 요 자리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판별식을 써도 되겠지만 한 점에서 만나면은 판별식이 0이지. 근데 이제 그렇게 쓰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한다? 자, 원의 중심 얘는 이제 0,0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일반형으로 고쳐야죠. 그 직선과의 거리가 뭐와 같아야 돼? 지금 접하는 경우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반지름이 얼마예요? r제곱이 5니까 반지름 r은 루트 5야. 그래서 이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한 게 루트 5로 같아야 돼요. 그럼 이거 이제 일반형으로 좀 고치자면 2를 곱하면서 넘기면은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x 플러스 2y 그 다음에 2만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k가 되겠네. 일반형으로 고치면 이렇게 돼요. 양변에다 2를 곱한 다음에 좌변으로 넘긴 거야. 맞지? 그러면은 여기 2k 다음에 넘겼으니까 맞네요. 그 이거하고 이제 0,0 사이 이제 거리. 자,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 또 거리 공식 나오지. 그러면 이제 분모는 루트에 x 앞의 계수의 제곱 1의 제곱 플러스 y 앞의 계수의 제곱인 2의 제곱이 되니까 1제곱 플러스 2제곱이면 5가 되네요. 그 다음에 분모는 뭐가 된다? 분자는 뭐가 된다?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또 이것만 남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0,0이면 되게 편리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k, 절대값 마이너스 2k가 되고 이 값이 뭐와 같아야 되냐면 반지름 r, 루트 5와 같아야 되네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2k는 이렇게 곱해주면 5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실 뭐 마이너스 2k,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마이너스 2k나 플러스 2k로 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2k가 5라면은 그럼 2k 값은 뭐가 나오는 거야? 원래는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5 두 개가 나오게 되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k의 값은 플러스 2분의 5하고 또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에서 k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단 k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값만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요거 빼고 그래서 k는 2분의 5다 이렇게 이제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기울기 m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 우리 이제 직선은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만 알면 이제 구할 수가 있잖아요. 또는 이제 그 y절편을 알면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울기가 m이니까 당연히 얘는 이제 y는 equal mx라고 시작을 하겠지. y는 equal mx라고 이렇게 시작을 할 텐데 그러면 그 뒤에 그 반지름이 이제 뭐냐 하면은 반지름이 그 뒤에 이제 요 뒤에 뭐가 오겠어요? 이제 y절편이 올 거 아니야. 그런데 그 y절편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mx 플러스 r의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요건 이제 외워야 돼. 기울기가 m일 때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접할 때는 뭐를 쓴다고 했어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r이 같다는 걸 이제 쓴다고 했지.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리고 미리 얘기하자면 이 상황은 지금 중심이 0,0인 원에서 쓰는 거야. 이제 접점이 주어졌을 때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중심이 0,0일 때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이 원이 이제 평행 이동하면은 위치가 0,0 중심이 0,0이 아닌 경우에는 이 직선도 평행 이동을 시키거나 좀 이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 조금 더 이제 복잡해져. 근데 일단 지금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거는 중심이 0,0인 그런 이제 원에서 반지름이 r이다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이때 이제 보는 거야.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접하는 직선이 있어, 접선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요 y절편을 알면 될 것 같아. 이 y절편을 알면 이제 방정식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알고 일단 이 뒤를 몰라. 기울기는 m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그러면 mx로 시작하는데 이 뒤에 뭐가 올까? 이걸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요게 지금 이제 그럼 요걸 이제 y는 equal mx 플러스 k라고 할까요? k만 알면 되는 거지. k만 알면 되는데 얘하고 이제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 r로 같다라는 거에서 식을 그렇게 세워 볼게. 그럼 이제 요걸 일반형으로 고치면은 mx 마이너스 y 플러스 k 콜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원의 중심은 0,0이니까 이제 중심 사이 거리 d는 자, 루트의 x 앞의 개수의 제곱 m제곱 플러스 y의 개수 플러스 1이 되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0,0을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가 0, 0 되고 절대값 k 이렇게 나오게 되네. 근데 이게 뭐와 같다? 접하면은 반지름 r과 같은 거야. 이 원의 반지름 r하고 거리 d가 이제 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이 k 값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이쪽에다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은 절대값 k는 r 곱하기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이 될 테고, 그럼 여기서 이제 k는 뭐가 돼요? 절대값을 벗기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지.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네모에 들어갈 y절편이 결국 뭐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접선의 방정식은 y는 equal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이제 식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일까요? 지금 이제 기울기는 일정하니까 사실 기울기 일정하면 이제 뭐 이런
일정한 기울기 가진 요런 이제 접선이 있는 건데, 그런데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접하는 경우와 이렇게 접하는 경우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얘하고 얘는 지금 이제 대칭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y절편이 하나가 플러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면은 여기는 y절편이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하는 경우가 두 개의 방정식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냥 단순 공식에 집어넣어서 푸는 문제들이야 뭐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는데, 하나만 좀 해보자면은 50번에 2번 보면은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퀄 9에 접하고 직선 y는 이퀄 2x 마이너스 1에 평행하다고 했어요. 평행하다면은 그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얘하고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 m이 2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 r은 얼마다? 3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 y는 이퀄, 일단 기울기가 2니까 2x 써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r에다가 루트에 얼마다? m제곱 플러스 1. 그래서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은 정답은 2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되는 거지.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어요.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54번 맨 아래로 한번 가봅시다. 54번 보니까 말이 좀 많네요. 원에는 접하고, 그러니까 원의 접선이네. 근데 직선 y는 이퀄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2와 수직이래요. 그리고 y절편이 음수래. 자, 여기까지 보면은 뭐 사실 필요한 조건은 다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접하니까 이제 접선을 구하는 건데, 이제 기울기를 알아야 되려고 보니까 y는 이퀄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2의 수직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직선이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뭐 이런 거면은 수직인 직선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기울기가 얼마인 거예요? 하이라, 얘하고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지? 이게 3까지는 했을 때 딱 맞았는데 기울기가 3이에요. 왜?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을 기울기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고 했어? m 곱하기 m 프라임은 헤이나 얼마가 된다고 했어요? 그 기울기의 곱은 서로 수직이면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얘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역수로 바꾸면서 부호도 반대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의 역수가 마이너스 3인데 부호 반대로 바꿔주면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직선의 수직이라는 거는 기울기 m이 3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요.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9에 접하니까 반지름 r은 3인 거네. 기울기도 3, 반지름도 3.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이퀄, 자, 기울기가 3이니까 3x 플러스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r 3 쓰고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3, 3은 9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요 중에서도 지금 이제 y절편이 음수래요. 그럼 y절편은 요 마이너스 값만 취해야 되겠네. 그래서 y는 이퀄 3x 마이너스의 3 루트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 직선이 점 a, 6 루트 10을 지난대요. 지나는 점은 뭐 대입하면 되죠. 그때 a 값 구하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뭔가 말이 좀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뭐 그냥 쭉 따라가 보면은 그게 어렵진 않아요, 문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y에다가 6 루트 10 집어넣으면은 6 루트 10은 x에다가 a 대입하면은 3a 마이너스 3 루트 1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3a는 얼마란 얘기예요? 3 루트 10 넘겨서 계산해주면은 9 루트 10이 나오네.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은 여기 3.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다? a는 3 루트 1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또 구할 건데 이번에는 원 위에 이제 그 접하는 점, 그걸 접점이라고 하지. 접점의 좌표를 알려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r제곱. 자, 역시 이것도 이제 중심이 0,0인 케이스야. 그리고 접점을 x1, y1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r, -r, 플러스 r, -r 이런 원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접해요. 직선이 이렇게 접하고 이 접점을 x1, y1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럴 때 이제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x1, x 플러스 y1, y는 이퀄 r제곱 이렇게 돼요. 우선 요걸 좀 이제 유도로 한 다음에 이제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접하니까 이렇게 이제 접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접하면서 그러면은 원의 중심인 0,0과 이 x1, y1 사이에 이제 거리가 곧 반지름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직선에 이제 일단 이제 기울기하고 근데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면은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을 알면 되는데 지나는 점은 알고 있어. 이 접선이면 당연히 이제 접점을 지나는 거니까 이 직선은 x1, y1이라는 요 한 좌표를 지나요. 점을 지나. 그럼 이제 기울기만 알면 되겠네. 자, 그런데 이제 기울기는 이게 지금 이제 원점에서부터 이 0하고 이렇게 이제 거리 반지름 r을 써보면은 자, 중심과 접점까지의 이렇게 지나는 선은 반드시 이 선하고 뭐가 된다? 서로 수직이 되잖아요. 수직이 되지?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 중심하고 이 x1, y1을 지금 지나는 요런 이제 직선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지금 요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서로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1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요 접선의 이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원점과 x1, y1을 지나는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기울기가 뭐가 된다? 어떤 점하고 원점하고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그냥 이 좌표에서 x좌표분의 y좌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다? x1분의 y1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은 원래 정확하게는 x1, y1에서 y1하고 0,0 사이의 이제 기울기잖아. 그런데 x1과 0의 차이는 x 빼기 0이고 x1 빼기 0이고 y1과 0의 차이는 y1 빼기 0이니까 이거는 뭐 쓰나 마나한 거지. 그래서 그냥 y좌표를 x좌표로 나눠주면 그게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기울기 또는 뭐 평균 변화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 접선은 얘하고 수직이니까 이거랑 곱해가지고 -1 나와야 되겠네. 서로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1이라면서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식을 세워가지고 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역수로 하면서 부호도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요 네모가 이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둘을 역수로 바꿔주면은 y1분의 y가 되면서 y1분의 x1이 되면서 부호도로 반대로 바꿔주니까 -y분의 y1분의 x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알고 지나는 한 점 x1, y1 알아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겠네. 자, y는 일단 기울기는 -y1분의 x1이 되는 거고 지나는 점은 이거니까 x-x1 플러스 y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이걸 좀 정리를 해줍시다. 일단 양변에다가 분모인 y1을 곱하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y1, y가 되고 y 곱했으니까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전개해주면은 -x1, x 그 다음에 플러스 x1의 제곱이 되고요. 요 y1에다가 y1 또 곱했으니까 플러스 y1의 제곱이 돼요. 자, 여기서 -x1, x를 좌변으로 넘기면은 x1, x 플러스 y1, y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되지.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게 이제 나타내는 게 뭘까요? 자, 지금 이제 여기 원이 있는데 이 원 자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야. y제곱 이퀄 r제곱이잖아요. 근데 이 위에 지금 점 x1, y1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얘를 이게 결국 얘는 뭐와 같은 거냐면은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x1, y 자리에 y1을 대입한 거와 같은 거지. 이 원의 방정식이 위에 지금 x1, y1이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대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나오고, 그런데 이게 뭐와 같아? 반지름 r제곱과 같은 거잖아요. 요 식에다가 원의 방정식에다 그대로 x1, y1을 대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국 뭐가 같냐 하면 그냥 r제곱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다. 이런 이제 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어떤 2차 곡선에서 2차 곡선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썼는데, 지금 2차식 형태로 나타내지는 곡선을 이제 이런 2차 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원이 있고, 자, 2차 곡선에는 원이 있고, 혹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와가지고 선택 과목 이제 기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능 과목에서는 빠졌지만은 이제 수능은 빠졌지만은 뭐 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할 수는 있어요. 특히 이과 가는 친구들은 해볼 수 있는데, 거기에 가면 2차 곡선들 해서 타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라는 2차 곡선들이 나와. 그래서 원까지 해가지고 이제 4대 2차 곡선이에요.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렇게 이제 2차 곡선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다 이제 또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다 나와요. 자, 그럴 때 접점이 주어지면은 무조건 이런 방식을 따르면 돼. x제곱은 x1, x로 바꿉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x1이 뭐야? 접점의 x좌표지. 그걸 대입해서 x1, x로 바꾸면 돼. y제곱은 y1, y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혹시 뭐 그냥 x나 y, 요 1차식을 바꿔야 될 때도 있어. x나 y를 이제 바꿔야 될 때도 있는데, 지금 뭐 우리는 그건까지는 없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x1은 이 x의 1제곱, x는 2분의 1에 x 플러스 x1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고요. y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 y 플러스 y1으로 바꿔주면은 어떤 케이스에서도 다 이제 접선의 방정식,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참고로 하고, 사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것만 외우면 되니까, 여기서 x제곱은 x1, x로 바꾸고 y제곱은 y1, y로 바꾸면 바로 뭐 r제곱, 접선의 방정식 나오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이제 공식 연습하는 걸로 하나만 풀어본다면은 55번에 1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퀄 5 위에 점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한다? 어휴, 너무 쉽지? x제곱은 2x로 바꾸고 x1, x니까 2x, y제곱은 y1, y니까 1 넣어서 이제 y, 1y는 5. 이게 끝이에요. x1, x 플러스 y1, y는 5. 이게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다. 자, 요게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의 밖에 어떤 점 P가 있어요. 여기를 뭐 P가 점이 있어. 여기서 접선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구하라는 건데, 자, 요걸 이제 풀 때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수학 2에서 이제 미분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어떤 곡선 바깥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릴 때는 일단 이 접점을 설정을 해줘야 돼. 어디에서 접하는 거냐. 그래서 이 접점을 x1, y1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 거기 이제 박스 안에 예가 있잖아요. 그것만 잘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거기 예를 보니까 자,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가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퀄 5가 있어. 이거 딱 한 문제만 할 거니까 조금 이제 자세하게 그림도 그려가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원이 있는데 얘는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5가 되는 거지? 이런 이제 원이고요. 중심이 0,0이고. 그런데 이제 5,0이면은 어디가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요쯤에 이제 5,0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접선이 그러면 뭐 이런 접선 하나랑 또 여기도 이렇게 접선 하나 생기겠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접선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스텝 1 접점을 x1, y1이라고 둔다. 이렇게 이제 잡아요. 사실은 이제 두 개 접점이 생기는데 뭐 하나만 해도 상관없어. x1, y1 이렇게 이제 접점을 잡는 거야. 나중에 다 구하고 나면은 결국은 다 이제 두 개의 직선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이 직선은 일단 이제 기울기가 얼마가 됩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중심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중심과 이 접점을 연결하면 항상 이렇게 수직이 되기 때문에 아니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겠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부한 대로 원 위에 한 점 접점을 있으니까 이 접선을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x1, y1이 지금 이제 접점이니까 바로 x1, y1 플러스 xx1 바로 이제 x1, x 플러스 y1, y는 이퀄 r제곱에서 r제곱이 지금 오니까 이렇게 이제 바로 쓸 수가 있지?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이렇게 바로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접점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얘가 지금 지금 5,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접선을 그었잖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스텝 2 요 점에서부터 지금 이제 긋기 시작했다는 거를 이 접선의 방정식이 5,0을 지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접선을 긋기 시작한 점을 직선에 대입한다. 직선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쓰고 나면은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 x1, x 플러스 y1, y가 이제 5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x1, y1이라는 게 어디 위에 있는 점이에요? 이 원 위에 있잖아.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도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x1, y1을 대입하면은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5라는 이 식도 이제 만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지수 두 개, 식도 두 개인 이런 이제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선은 하나라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잡았는데 내가 5,0에서부터 이렇게 그었다는 얘기는 접선을 그었다는 얘기는 다 이렇게 바꿔 말하면은 이 접선이 5,0을 지난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5,0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x자리에다 5를 대입하면은 5x1이 되고요. 그 다음에 y에다가 0 대입하면 이거 없어지네. 그러면 이퀄 5가 되니까 x1이 얼마였다? 1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요 접점의 x좌표가 지금 1이라는 거 이걸 이제 지금 찾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y는 어떻게 구하냐? 요 식에서 이제 구해야 되는 거지. 이제 x1이 1이니까 1 넣으면은 y1의 제곱은 4가 되는 거고 따라서 그럼 이제 y1이 뭐가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왜 y좌표만 두 개가 나오냐 하면은 딱 보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여기 접점 있을 텐데 얘하고 얘는 딱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이겠지.
그래서 지금 x1은 똑같아요. 이 점의 좌표도 x1은 x좌표는 똑같이 1로 갔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여기 플러스 얼마 값, 마이너스 얼마 값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두 개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접하는 좌표는 1,2가 될 테고 여기서 접하는 좌표는 1,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를 구한 거야?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접점이 1,2하고 1,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접점 알면은 뭐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 x1, x 플러스 y1, y가 r제곱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요거 넣으면은 1x 플러스 y1, y 즉 2y는 r제곱이 5죠. 이런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얘를 대입을 하면은 x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1, y니까 마이너스 2y는 또 5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문제들은 풀어볼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끝날 때가 아니라고 그 평행이동이 사실은 먼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교과 과정에서 꼭 보면은 원 다 배우고 맨 마지막에 평행이동 단원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원을 평행이동 시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사실 먼저 이제 평행이동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원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이제 그 점의 평행이동과 그 다음에 도형의 평행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점 A, B를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하면은 그러면은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평행이동 시킨 만큼을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A에다가 P 더해주고 B에다가 Q 더해주면 돼. 그런데 이제 도형 같은 경우에는 도형 위에 있는 어떤 점 A, B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F의 X, Y라는 뭐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인데 요게 X축 방향으로 뭐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X 대신에 뭐를 넣어요? X 대신에 X-P를 집어넣고 Y 대신에 Y-Q 이렇게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하면 된다고 했지. 자, 그래서 만약에 원의 방정식이 이런 게 있어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4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요 x 대신에 뭐를 대입을 한다? 요거 부호 바꿔서 대입. 그래서 x 대신에는 x-2를 대입을 하면 되고 y 대신에는 y 플러스 3을 대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이퀄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보면은 물론 뭐 지금은 처음에 시작한 원이 중심이 원점인 원이라서 뭐 크게 크게 복잡하지 않지만은 만약에 뭐 이 원 자체가 막 뭐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분의 7의 제곱 이퀄 4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x를 얼마만큼 y를 얼마만큼 이동시켰다는 걸 대입해서 계산하려고 하면 좀 되게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원의 평행 이동은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원의 가장 핵심은 뭐다? 중심과 반지름이지. 그러면은 원래 이제 중심이 처음에 이제 0,0이라고 합시다. 0,0이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원 전체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면은 사실은 원 전체라기보다는 이 원의 중심이 평행 이동하면은 이 원의 방정식, 원의 도형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원의 중심을 가지고 다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 평행 이동하면은 그냥 그거에 따라서 새롭게 원의 방정식을 써버리면 이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 경우는 처음에 원의 중심이 0,0이잖아요. 그런데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중심이 몇 콤마 몇이 되겠어요? 혜인아, 중심이 몇 콤마 몇이 될까? 0,0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으면은 중심이 그렇지.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0,0에서부터 이만큼 이동했으면 그야말로 이거잖아. 0,0에서 플러스 방향 이만큼 갔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3만큼 갔으면은 그럼 요 점이 뭐 2,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중심이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평행 이동한 원은 결국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면서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평행 이동하더라도 반지름이 바뀌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모양은 그대로인 거예요. 모양은 그대로면서 위치만 바뀐다는 것은 결국은 중심의 위치가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기 때문에 반지름은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원이 이거였었다면은 0,0에서 평행 이동을 이만큼 해가지고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 됐으면은 그 평행 이동한 원은 x 중심이 얘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반지름은 처음에 원하고 바뀌지 않았을 테니까 이제 그대로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원의 평행 이동은 중심을 평행 이동시켜서 그걸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간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를 더 풀면은 50초 초과. 그러니까 뭐 이제 62번 같은 경우가 보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3인데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뭐 원인지 아닌지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은 뻔하다는 얘기야. 중심이 0,0이었는데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중심이 몇 콤마 몇이 되겠어요? 그냥 요거 그대로 5, 마이너스 4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반지름은 그대로일 테니까 이것도 원이면서 원의 방정식은 x-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이퀄 r제곱이 3 이렇게 바로 결정이 되겠지. 자, 그래서 원의 평행 이동은 이렇게 이제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2달 동안 이 특강 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자, 마지막 그 수업까지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온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수고들 많았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